민심은 천심입니다. 이걸 알려줄 두 분을 모셨습니다. 개그맨이자 방송인 노정열 씨 그리고 인사이드 K 연구소장 배종찬 소장 두 분 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반갑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배용찬입니다. 네, 지금 20%대에서 맴돌던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국정수행 지지도가 네. 최근에 좀 오르고 있다. 이건 오르는 흐름은 맞습니까? 그렇습니다. 이제 대체로 20%대였던 대통령의 국정수행 지지율이 이번 주 발표된 조사 결과들을 보면 30%대 초반으로 올라간 네. 결과들을 종합적으로 이제 분석할 수가 있는데 대체로 한 세 가지 요인으로 보입니다. 원태인, 태인. 태인 어떤 분이 죄송합니다. 위태인. 위태인. 네. 위태위태했잖아요. 네. 그것도 사람 때문에. 그래서 위태인으로 분석을 하는데 지지율이 워낙 떨어졌으니까요. 우리가 떨어져도 이 정도 하고 위기감이 또 엄습할 수밖에 없는 것이거든요. 네. 그래서 대체로 이제 70대 이상 그리고 대구 경북, 부산 울산 경남에서 조금 올라간 지지층이 이제 결집하는 현상을 볼 수가 있거든요. 이 그렇군요. 결집이 위기감에 따른 결집. 그다음에 두 번째 태는 또 취임 100일 전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태도가 좀 변한 것도 있어요. 우리가 도어스태핑 이야기 참 많이 했었던 것이 엊그제 같은데 요즘에는 별로 도어스태핑 내용이 화제거리가 못 됩니다. 그만큼 신중하고 윤석열 대통령의 태도도 좀 근본적으로까지는 아니더라도 바뀌었다고 볼 수 있고 마지막 인은 사람이죠. 그러니까 인사가 계속 문제가 되어 왔던 윤석열 대통령인데 그래도 뭐 대대적인 물갈이는 아니고 마사지. 그러니까 김은혜, 소폭이지만 네. 김은혜 또 이관섭 또 임종덕까지 그래서 이렇게 몇몇의 중요한 또 메시지 관리가 필요한 자리잖아요. 이 자리의 사람들을 바꾸면서의 마사지, 대대적인 인적 물갈이는 아닌데 그런 수준에서의 대통령의 소폭 반등세 결과로 나타났습니다. 노정열 방송인은 어떻게 보십니까? 8월 17일이 100일이었고 오늘이 108일째 맞고 있는데요. 네, 날짜를 세세요. 108일. 하루하루 세고 있습니다. 아이고야. 하루하루가 중요한 대한민국. 연애예요? 어머. 연애예요? 네. 늘 예의주시하고 있습니다. 네. 왜냐하면 주권자이자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오늘 그렇군요. 108번에 네. 휩싸이셨을 것 같아요. 평화방송 와서 그 이야기를 해요. 괜찮습니다. 존경 간의 화합이기 때문에. 네. 마음의 평화를 얻길 네. 바라고요. 사실은 여기서 뭐 32까지 올라간 거를 소폭 반등이라고 표현을 합니다만 네. 100일째 맞는 정부가 20대 중후반에서 30대 초반까지 올랐다고 해서 만족할 것은 아니고요. 이렇게 될 것 같으면은 중폭 이상의 혁신, 인사혁신했으면 더욱더 오를 텐데 뭐 신용만 찔끔 냈습니까? 이렇게 찔끔 하느니 중폭 혹은 대폭 했으면 속 시원하게 본인도 원래 속 시원한 스타일이셨잖아요. 제가 보기에는 많이 아쉽습니다. 찔끔해서 찔끔 올랐다. 네네. 인사 혁신을 대폭했으면 대폭 올랐고. 네. 이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 노정열 방송인이 저는 굉장히 예리한 줄 알았는데 네. 예리하지 않았나요? 지금? 통 클 줄 알았다라는 그 근자감은 또 이유는 어디에서 왔을까? 저는 근자감이라는 게 방송에 적합한 이제 물론 뭐 근거 없는 자신감. 네. 저기 심심한 사과를 하셔야 될 것 같기도 한데. 알겠습니다. 네, 국립국어원에 알아보겠습니다. 근데 이제 윤석열 정부가 그 탄생한 것부터 그렇게 통 클 수가 없는 거죠. 왜냐하면 0.73% 포인트라는 것이 크지가 않았고 그게 계속 신구 세력 갈등의 연장선상에 있었고 지방선거에야 워낙 이제 또 투표율이 대폭 낮아졌잖아요. 유권자 절반밖에 투표 안 했습니다. 이제 그런 일련의 상황들을 본다면은 윤석열 정부가 통 큰 국정 운영을 할 거라고는 사실 저는 예상치를 안 했어요. 그렇지만 이제 워낙 이제 이른바 찔끔 정부가 돼버린 거잖아요. 찔끔 정부에서 찔끔하니까 찔끔 올라간 거죠. 그러니까 그러느니 중폭 이상을 했으면 그 중폭을 안 한다니까. 네. 더 떨어지면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윤석열 정부가 하여튼 찔끔 올라가서 30대 초반이라면 이건 안정적인 겁니까? 아니면 뭐 계기에 따라서는 훨씬 더 그 이전 이하로 그러니까 20% 초반이나 10%대로도 떨어질 수 있는 또 반면에 올라갈 수도 있는 이런 상황인가요? 두 분 어떻게 보시나요? 언제든 무슨 일이 일어날 줄 모르죠. 그러니까 결국 윤석열 대통령은 사람에 따라서 의해서 지지율이 요동쳤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른바 윤핵관 또 윤리위 윤석열 대통령 윤이네요.
근데 이제 그런데 윤리는 국민의힘 윤리위원회. 예. 이준석 전 대표도 관련된 이 파장도 사람이죠. 그럼 권성동 원내대표가 윤핵관이라고 한다면 따봉 이것도 사람과 관련된 일이죠. 김건희 여사도 사람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게 다 대통령 지지율이 최근에 뭐 곤두박질 쳤던 이유가 됐습니다. 물론 이제 이준석 전 대표 관련해서는 70대 이상이 또 결집하는 이유도 됐어요. 아이고 이준석 그건 너무한 거 아니야? 그래도 당이 집권 여당인데 그렇게까지 해서는 안 되지. 물론 이런 이유 때문에 또 국민의힘 지지율이든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이렇게 소폭 반등하는 결집의 이유도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아킬레스건 언제든지 어떻게 이 터질 줄 모르는 폭탄의 내관은 살아있는 거죠. 왜냐하면 김건희 여사도 있죠. 그래서 또 이제 수사도 있죠. 또 한동훈 장관을 비롯해서 검사 관련된 파장도 있죠. 언제 어떻게 터질지 모릅니다. 그다음에 여기에 인사도 있죠. 그래서 저는 이게 444 인사, 수사, 검사, 여사 놀랍지 않습니까? 맨날 그게 각은 두 분 맞추느라고 우리 배 소장님 고생 그게 많으십니다. 말이 된다는 게 놀라운데요. 인적인 부분은 잘 네. 짚어주셨고요. 네. 저는 두 가지인데 사람을 잘 쓰면 정책이 잘 돌아가고 그 결과 성과가 나오는데 가끔 사람이 조금 부족해도 특출난 경우 변수들이 매개 변수까지 결합돼서 성과가 나타날 수도 있거든요. 네. 하늘이 도와서. 근데 지금 인적 쇄신이라든가 이 문제가 해결되면 좋겠지만 아니더라도 사실은 지금 1월 달부터 오늘 8월 중하순까지가요. 대한민국 헌정사상 무역 적자 폭이 가장 대폭 커졌습니다. 지금 상황이 먹고 사는 문제. 네, 네. 고물가 그리고 고환율이기도 하지만 뭔가 관리가 지금 안 되고 있다. 우리나라가 수출을 먹고 사는 나라인데 수출 22% 할 때 수출을 3.8% 할 때 수입이 22로 지금 나타나고 있습니다. 네. 4-5배 차이가 난다는 거는 가을 겨울까지 만약에 이 추세가 된다면 이거는 사람을 바꿔서 될 일이 아니라 먹고 사는 문제, 즉 민생, 특히 중소기업 문제. 특히 지금 장바구니 여러분 장 보러 가시면 정말 고물가 실감하시거든요. 더 근원적인 문제는요. 당장에 먹고 사는 문제만이 아니라 우리가 에너지와 식량을 자립하지 못하는 나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네. 지금 전쟁 여파도 있죠. 그렇습니다. 뭐 인도 같은 나라 밀 수출 많이 하다가 갑자기 중단했죠. 멈추기도 중단했죠. 하잖아요. 뭐 우리부터 먹어야 된다. 네. 그럴 때 대한민국은 굉장히 난처해질 수가 있는데 과연 이런 것에 대한 대응은 하고 있는지 그 바로 책임 있는 사람 바로 이런 부분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럴 때 눈에 띄는 또 부각되는 인물이 한덕수 국무총리라 해야 되는데 한덕수 총리가 어느 순간 안 보여요. 그러니까 한덕수 총리가 윤석열 내각에 합류한 이유가 경제 전문가라고 합류한 것이거든요. 네. 그러면 적어도 경제 정책만이라도 한덕수 총리가 한 총리가 진두지휘를 해야 되잖아요. 방금 전에 말씀하셨던 대로 우리 에너지 의존도도 매우 큰 나라고 곡물 의존도도 매우 큰 나라고 물론 우리가 인도에서 수입하는 곡물 양은 많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지금 뭐 우크라이나도 있고 그렇죠. 밀도 네. 이렇고 팜유도 있고 인도네시아도 수출을 거의 중단하다시피 하는 상황이거든요. 그리고 우리 지난해에는 요소수 문제도 컸었잖아요. 그런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 누가 눈에 지금 사실은 전면에 부각돼야 되냐면 한덕수 총리입니다. 한동훈 장관이 아니라 한동훈 장관은 한동훈 장관이 해야 될 일을 하면 돼요. 그래서 뭐 여야 간에 정쟁이 있으면 정쟁이 되는데 그래서 저는 윤석열 대통령이 도어 스태핑이 핵심이 아니라 지금 한덕수 총리가 빨리 부각이 돼야 되거든요. 오히려 진두지휘하면서 임자 경제는 당신 몫이야. 뭐 이런 우리 옛날에 뭐 어떤 대통령이 그런 이야기를 했고 안 했고 이야기를 하는데 경제만큼은 한덕수 총리가 경제 전면에 진두지휘를 하는 모습이 있어야 되는데 안 보인다는 거예요. 또 하나 아쉬운 건 지난번 국회 대정부 질문을 보니까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이 질문을 하는 거예요. 뭐 경찰 만나봤냐, 뭐 소방 가봤냐, 군대 가봤냐 이렇게 굉장히 많은 곳을 거명하면서 가봤냐고 국무총리에게 물어보니까 어디도 가본 적은 없다. 그러나 네. 마음은 내가 간직하고 있다. 이런 말씀이더라고요. 관심법으로 총리 행정을 하시나 봐요. 아니 실제로 총리가 해야 될 역할이 되게 많은 거잖아요. 어떤 면에서. 근데 안 보이는 건 사실인 것 같습니다. 지난번에 물난리 났을 때 대통령을 대신해서 잠깐 그 현장 지휘를 하신 적은 있는데 네. 국민들이 아셔야 될 게 그리고 한덕수 총리 임명할 때부터 걱정한 거는 20년 전에 한참 물오르고 총기가 있을 때 그 당시 세계 경제 흐름을 알고 거기서 국내 경제 정책을 입안하는 거랑 20년이 훨씬 흐른 다음에 지금 네. 사실은 노예한 분이 되신 거예요. 물론 경륜이 나타나면 되겠지만 100일 동안 못 보여준 게 가을 겨울 찬바람 불면 나타난다?
이거는 그런 가능성이 경우는 별로 없죠. 별로 없다고 봐요. 네. 저는 지금 대체적으로 오늘 발표된 MBS 여론조사 결과입니다. 네. 월요일, 화요일, 수요일 조사되고 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 심의위원회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4개 여론조사 기관이거든요. K-스테이트 리서치, 엠브레인 퍼블릭 그리고 코리아 리서치 인터내셔널 한국 리서치인데 놀랍습니다. 그걸 다 외우시는군요. 저절로 맞는 건지는 확인이 안 되니까 저절로, 그냥 네. 예, 하는 거죠. 노 아니요. 방송인 친구야. 검증이 네, 되니까. 파이팅. 그래서 네. 어떤 평가였냐면 경제와 이제 국정 운영 방향과 그다음에 공정과 가치와 또 대북 정책과 민주주의 이념 이런 부분이 나오는데 부정이 압도적이에요. 어떤 걸 물어봐도 그렇죠. 그러니까 경제든 이게 이제 민주주의든 예. 뭐든 네. 대통령의 답답하네요. 낮은 지지율 탓도 있겠지만 좀 더 저는 정교하게 그러니까 윤석열 정부가 우리 시간에 여러 차례 이야기를 했고 평화방송에서 전국적으로 방송되고 이제 더 전국적으로 방송이 돼야 됩니다. 지금 광주도 더 우리 방송에 들어가야 되고 한데 근데 우리 방송에서 끊임없이 노 방송인가 제가 이야기를 했던 건 뭐냐면 윤석열 정부가 어떤 정부인지를 모르겠다라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중산층 협력 국가인지 협력 사회를 지향하는 정부인지 아니면 공정 사회를 공정 이거는 지금 이게 공정은 쉽지 않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공정보다는 다른 키워드가 더 많이 떠오른다라는 조사 결과들이 있기 때문에 그러면 그토록 강조하는 법과 원칙이면 중산층 법치 국가든지 중산층 원칙 사회든지 뭔가 색깔이 있어야 되는데 이 색깔을 과연 언제 만들 건지 그러니까 이게 없다 보니까 계속해서 부정적인 평가가 더 누적될 수밖에 없거든요. 이게 부정평가가 여러 가지로 시민들이 짚어준 건 경험과 능력이 부족해서 30%, 독단적이고 일방적이어서가 29%, 적합하지 않은 인물을 고위직에 기용해서 17%, 정책 비전이 부족해서 10%. 네. 하나하나가 다 심각한 상황이네요. 네. 앞에 두 가지는 비율이 비슷하고요. 네. 이거는 예견된 것이 역대 진보 혹은 보수 정부가 출범한 다음에 가장 중요한 시간이고 그때 앞으로 잘할 것인지 못할 것인지 가늠할 수 있는 그 가늠치가 바로 인수위 2달입니다. 네. 근데 윤석열 정부 인수위 2달 동안 국민들이 만 나이 뭐 조정하는 거 말고 우리에게 앞으로 5년 동안 이렇게 가겠다는 거를 정말 2달 동안에는 모든 걸 걸고 인수위원들과 인수위원장이 제시를 해야 되는데 만나이하고 대통령실 이전 두 그거 가지 말고는요. 문제만 기억에 네. 남는 지금 말한 인수위가 됐죠. 이 정부는 무슨 정부다. 네. 공정과 상식이라는 모토 말고는 인수위에서 5년짜리 그 로드맵을 제시를 해야 되는데 전혀 없었어요. 그냥 내부 다툼이 있었거나 누가 공무 누출을 했다 그거 밝히겠다 이 정도만 있지. 그러니까 그 2달을 그렇게 헛되이 썼기 때문에 5월 10일 날 출범한다 그래서 100일 동안 지나도록 이렇게 난맥상을 보일 수밖에 없는 겁니다. 아니 그 전 정부는 인수위 이 기간 없이 출범한 정부도 있었잖아요. 그렇죠. 네. 그거는 그러니까 정말 잘한 거네요. 문재인 정부 때는 보궐선거니까. 인수위가 없었는데 저는 그게 뭐가 핵심이냐면 인사와 국정 철학에 대한 이 개념 확립은 구분이 됐었어야죠. 왜냐하면 인수위가 어느 순간 힘이 쫙 빠지는 이유가 뭐냐면 인수위에서 일하는 사람들조차 이게 자리가 더 신경 쓰이는 거예요. 내가 인수위원인데 한 자리가 되나 안 되나 정부에서 그게 핵심이에요. 나중에 온 신경이 그곳에 다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는 겁니다. 또 하나 배 소장님 또 네. 노 방송인께 여쭤보고 싶은 건 민주당 정부가 정권 재창출 못했다. 왜 못했냐? 제1번 부동산. 그럼 부동산 문제에 대해서 시민들에게 물어보니까 뭐 주택 공급 대책 밝혔잖아요. 네. 부동산 시장 안정에 효과가 적일 거다라고 물어보니까 효과가 없을 것이 45%고요. 그러니까요. 효과 있을 것이 42%. 그러면 구체적인 정책도 국민들에게 가닿지 않는다는 거잖아요. 심각한 거죠 이게.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은 예견됐던 일이에요. 부동산은 그냥 단번에 문제 해결이 안 되는 겁니다. 그냥 신의 한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문재인 정부에서 LH 사태가 터졌고 네. 부동산 정책이 삐그덕됐다고 해서 이것을 윤석열 정부에서 해결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지금 원희룡 국토부 장관한테도 윤석열 대통령이 호된 질책을 했잖아요. 아니 이 신도시 1기 재건축 재개발 재정비 사업 하는 거 왜 2024년에 나와요? 그거 안 돼요. 이랬거든요. 그 이야기는 뭐냐면 지금 분당이나 일산이나 군포, 중동 이런 데가 다 1기 신도시인데 새로 이제 3, 40년 됐어요. 그러면은 새로 아파트를 지어야 되는데 그거에 대해서 수립 안 하고 있다가 완전히 여기에서 이제 경기도의 김동연 경기지사가 아니 그거 제대로 못할 거면 우리 경기도에서 할게요.
경기도에서 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그거는 시군자치제와 국토교통부에서 이런 부동산 관련 법령에 의해서 하는 것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원희룡 장관은 원희룡 장관대로 대선 후보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본인의 앞으로의 정치적인 목표와 입지가 가장 크게 또 의식될 수밖에 없는 거죠. 알겠습니다. 예. 시간이 별로 없어서 그러니까 구체적인 정책도 국민에게 가닿지 않다면 심각한 문제 아니냐. 정책으로 떨어진 것도 아니고요. 기자회견에서는 자화자찬하셨지만 네. 그리고 더욱더 영끌족들은 지금 변동금리로 얻은 분들은 지금 하루하루가 지금 가시방석이거든요. 근데 거기다 대고 안정을 잘 시켰다고 자화자찬하고 있으니 그러니까 주도적인 정책으로 인한 효과가 아니었다. 네. 앞으로도 걱정되는 일들이 많은데요. 이런 이야기들 경청해 주시고, 네. 그리고 조금 다른 변화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정책이 구체적으로 국민들에게 가닿지 않고 정책을 밝혔는데 사실은 뭐 270만 호를 새로 만든다, 신도시를 어떻게 한다 이런 걸 세세히 따지는 분도 있지만 전체적으로 이를테면 정책의 이름, 뭐 제목 가지고 판단하시는 분도 많은데도 불구하고 못 믿겠다가 믿겠다보다 많다면 이건 좀 심각한 문제 아닌가. 여기까지 했습니다. 국정의 모든 면이 골고루 조화가 돼서 톱니바퀴가 돌아가야 되는데 부동산 몇백만 원을 하겠다고 던진다 그래서 100일 동안 지켜본 국민들이 네. 다른 거는 남맥상이지만 그건 잘하겠다고 생각하겠습니까? 상식적인 판단이. 네. 그러니까 공신력이 없어지는 거죠. 믿음이 안 가고. 아니 그러면 문제인데요. 왜냐하면 5년 네. 임기 동안 대한민국은 굴러가야 되잖아요. 그렇죠. 네. 뭐 일기 신도시를 재건축, 재개발하든 리모델링을 하든 뭘 하든 뭔가는 해야 국민들의 삶이 유지될 수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그건 이제 국가 정책과 관련된 부분은 이제 각 부처에서 제대로 맡은 바 또 임무를 과욕을 부리지 말고 해야 되는 거죠. 그런데 더 중요한 건 왜냐하면 그런 평가를 못 받는 이유는 수신제가 치국평천하예요. 그러니까 네. 내부의 문제, 가족의 문제가 해결이 안 되는 거죠. 윤석열 대통령이 우리가 낮은 지지율을 이야기할 때 가장 근본적인 원인은 윤석열 대통령의 태도에 있다. 두 번째는 가장 가까운 사람 순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김건희 여사죠. 그다음에 또 누가 있습니까? 집권 여당과의 관계인데 이준석 전 대표의 관계. 사실 이런 문제가 해결돼야 되잖아요. 우리도 그렇습니다. 뭐 가지 많은 나무 바람 잘 날 없다고 각 가족의 문제가 참 해결되기가 쉽지가 않아요. 근데 지도자라는 건 뭐냐? 적어도 이제 일반인과는 조금 다를 필요가 있죠. 우리가 각 가정에는 보면 작은 사소한 문제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정말 집안일 외에 직장일 외에 다른 정말 지역사회나 국가의 지도자가 되긴 참 쉽지 않습니다. 근데 적어도 국가의 지도자라면 자기의 개인 운신, 주변에 가까운 내부의 일은 수시는 제거되고 그다음 치구 평천화를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지금으로서는 우리가 한비자에 그런 이야기가 나온다고 하지 않습니까? 자기 스스로가 수신이 안 됐는데 다른 누군가에게 제대로 하세요 하면 우리 친절한 금자씨 이야기를 안 할 수가 없어요. 아니 말씀하신 분부터 먼저 잘하세요. 이영애 씨 성대모사였다고 생각하면 되는 거죠. 제가 한번 하겠습니다. 이영애 씨의 그 네. 아름다운 목소리로. 네. 너나 잘하세요. 네, 그건 아니다. 들어봐. 우리 지금 발음이 난리가 났어. 네네. 인정할 줄 아는 배수장이 되길 바랍니다. 노 방송인이 요건 노네요. 네. 네. 지금 지금 그런데 밖에서 뭐 네네. 난리가 났네. 그러니까 밖에서 난리가 네. 났습니다. 지금 우리 여자가 온 줄 알았어요. 아니 네. PD님이 울고 계세요. 네. 감동적이었나요? 방송 망했다. 네. 네.